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어제 뭐 대구인가 어딘가 37도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폭염. 주말 새벽 서울도 새벽 2시까지 후끈후끈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뜨거운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정치권의 열기도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찾은 사태, 무언가 정보는 슬금슬금 새나가고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 눈에 띈다고 청와대는 발표하고 있고, 강경화 장관은 임명됐고, 자 이번 주도 30도 혹은 30도 넘어 기온이 올라간다는데 열받지 마시고요. 정치권에 대해서 시원한 뉴스 팡팡 쏴주는 정치쇼와 함께 일주를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공개 방송. 뭔지 알아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개 방송. 아재 맞네.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죠.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 방송합니다. 목동 SBS 1층에 있는 락 스튜디오에서 오픈 스튜디오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거나 언제든지 SBS 홈페이지 정봉주의 정치쇼 게시판으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신청하신 분들은 10시 1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10시 11분까지 왔다. 용서. 12분까지 왔다. Go back to your home. 자, 정치 1도 모르는 분들 정치 9단으로 만들어드린 정봉주의 정치쇼 103.5 메가헤르츠 SBS 러브 FM. 자, 합법적으로 돈 대주는 분들 있죠. 법에 걸리지 않는 분들,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돈 팡팡 싸줘.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갔는데 호떡집에 불났어요. 뭐 작가, PD 그냥 들락날락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월요일 1부죠. 뉴스픽 코너인데 오늘서부터 이름 바꿨습니다. 뉴스픽. 뉴스를 골라주는 남녀 기자분들. 이른바 최반장 뉴스. 뭐 이름 멋져요. 자, 왜 최반장이냐. 뉴스 골라주는 남자. 평론계 유재석, 최영일 평론가님. 오, 안녕하세요. 예. 뉴스 주워 먹는 남자입니다. 예, 21개월 동안 직접 진행을 하다가 네. 잘리고 네. 이제 패널도 곧 잘릴지 모르는. 근데 무슨 유재석이에요? 유재석이 30대 초반에 자주 잘리다가 그 다음서부터 최고 MC로 거듭났어요. 아유, 10년 더 도를 그럼요.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최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TV 경력 7년 차 옹알이 기자 반기웅. 네, 안녕하세요. 예, 반기문의 동생이에요? 아니, 동생은 아니고요. 예. 형이에요? 가까워지고 싶은. 예. 가까워지고 싶어요? 예. 회색 분자가 되고 싶구나. 아닙니다. 반기문 총장 회색 분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오늘 회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자, 반기문 그래서 최반까지 나왔어. 자, 뉴스 골라주는 여자 오마이뉴스 장윤선. 안녕하세요. 예, 이름하여 성을 따서 최반장 뉴스. 끝내줘. 그러니까요. 우리 PD님 만들었어요. 딱 떨어지네. 딱 떨어지네요. PD님 밥값 했어. 사장님 PD 얼굴 올려주세요. 야, 이런 진행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 공개적으로. 예. 전 기본적으로 저도 회사 운영하는데 네. 근로자 노동자들은 네. 월급을 많이 충분히 주고 열심히 일을 시켜라. 많이 주니까 열심히 해요. PD님 월급 올려주세요. 근데 총량이 안 변하니까 사장님 월급 깎아서. 자, 조금 전 발표된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 기자님. 네. 옹알옹알 해보세요. 무슨 기자? 예, 무슨 기사죠? 예. 지금 부동산 지난주에도 나와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 뉴스를 좀 전해드렸는데. 국민들 관심 높죠. 예, 뭐 부동산 투기 규제가 지금 이제 본격화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게 정책 명칭은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 정책이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 먼저 그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과열된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조정 지역으로 이전에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규제를 더 강화시켜서 옥죄겠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대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DTI, LTV. 예, 그 부분도 더 강화를 해서 뭐 예상됐던 부분이긴 하지만요. 예. 그 규제를 또 강화를 할 예정이고 또 하나 이제 재건축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화랑이었고 예.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불이 붙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 단속 이런 지속적으로 부분도 하겠다. 예, 더 강화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투기 과열 지구도 그 지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여지도 좀 남겼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방 기자님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장기 침체 현상 아니에요 예. 경기는 예. 그 집값은 부동산은 폭등하고 있고 예. 폭등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고 예. 경기는 살리면서 부동산을 일정 정도 제어하는 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예. 그게 제대로 하는 경제 정책 아니에요? 예. 아 계속 이거 옥죄기만 하면 뭐해? 옥죄는 거 좋거든요. 예. 그런데 아니, 전체 경제를 또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런 부분을 다 조율을 해서 예, 잘 모르면 모른다고 아니 얘기하세요. 아니 그런 부분을 부동산이 항상 어렵습니다. 물론 예. 그런 해법을 알고 있으면 뭐 제가 지금 이 자리 있지 않겠죠. 어딘가에 가서 또 좋은 정책을 내고 있을 텐데 방송 그게 몇 번에 아니라 딱 건방 떠는 거 벌써.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정책에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옥죄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강도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전에도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냈던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실수요자나 무주택자 같은 이제 진짜로 이제 집을 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LTI, DTV 규제를 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대출 뭐 돈줄을 옥죄한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자유롭게 예. 그래서 진짜 살 분들은 좀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실수요자는 이런 부분입니다. 풀어주고 투기자는 막아보겠다. 예, 아하. 잘 될까요?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돌발 질문. 유일 이상하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집값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왔어요. 진보 진영이 들어올 때 보수 정권 9년 동안은 집값을 띄우려고 해도 잘 안 됐고 진보 진영이 들어오면 유독 부동산이 뛰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 답변을 하세요. 아니 그 부분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예. 이게 참여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뭐 수치도 계속해서 돌고 있고 왜 예. 진보 정권만 그러면 하냐 계속 오르냐 하는데 사실상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는 노태우 정권 시기였어요. 아, 그럼 노태우가 진보라는 얘기예요? 아니 와. 부끄러워요. 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예. 네. 어쨌든 분석된 자료에 아이, 따르면 깜짝이야. 예. 그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이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를 좀 진작시킨다고 하면서도 예. 그거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좀 피하고 예, 막아야 경기 되겠죠. 활성화는 좀 유도하되 부동산 쪽에 유독 오르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요 틈새를 탄 자본주의 적 투기 세력들을 예. 한번 좀 막아보겠다. 예. 아, 내가 경제부 기자 같네. 자, 근데 오늘 진짜 옹알이 기자 이거 잘 설명하셨어요. 보니까 아까 걸음은 걸음마 수준이더라고. 자, 장윤성 기자님, 네. 뭘 가져오셨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3당의 반대를 뚫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네. 지난달 강경화 20일 장관 누가 그 SNS에서 이름을 붙여줬던데 예. 강경한 드라이브로 피는 꽃. 강경화. 오, 얘기된다. 그러면 제가 예. 만들었어요. 하여튼 네. 순간 깔때기. 네. 그 강경화 장관 임명에 대해서 사실 야당은 굉장히 이제 비토하고 반대하고 협치 포기 선언이다 이러면서 네. 국회 일정 전부 보이콧하겠다 뭐 이러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전부 그 의원총회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협치 포기, 오만과 독선 뭐 막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내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60%는 강경화 장관이 좀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특히 그러니까요. 이제 곧 닥쳤어요. 이제 열흘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열리고요. 그다음 그리고 7월에 G20 있고요. 그럼요. 7월 7, 8일 양일간 함부르크에서 G20 회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외교 행사인데 외교장관 없이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 외교부 장관 손잡고 대통령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교부 새로운 장관은 외교- 바지 고치러 가야지.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여론이 그 여의도의 문법과 그다음에 전국의 국민의 문법, 문법. 국민의 문법이 서로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강경화, 강경한 꽃으로 제대로 된 국제무대에서의 그 능력과 힘을 보여줘서 아 정말 대한민국 외교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여의도도 야당도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스텝이 상당히 꼬여서 할 말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 장관님이 쓰는 차량도 관용 차량을 쓰지 않고 본인이 네. 쓰던 소나타를 쓰겠다. 네, 네. 그리고 낮은 자세 저자세의 네, 외교,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외교를 하겠다. 네. 일단 스타트는 좋아요. 그럼 무척 네. 실용적이고 네. 차제 네. 이렇게 반대했던 야당들 찾아가면서 좀 그 시간 나갔고 저녁에 네. 좀 인사도 좀 하고 네. 이렇게 또 뭐 당연히 그건 하겠죠. 예. 이제 국회 상임위 이제 위원들, 예. 외통위 위원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외교가 예. 이 북미 라인을 중심으로 한 4강 외교 중심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여기에만 편협한 외교다라고 하면은 그 북미 라인 외교관들이 열받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벗어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북아 평화 안정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돌파구를 만드는 예.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이 4강 외교 중심에서 시선을 넓혀서 예. 유럽과 아세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누가 가장 실력자고 적임자냐라는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은 역시 강경화 카드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기할 수 없는 카드였던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 4강 중심으로 한 편식 외교였으면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영양분을 그렇습니다. 섭취하는 예. 건강 외교를 하겠다. 정말 잘 갖다 붙이셔. 편식으로부터 건강으로. 아, 그러니까요. 예. 외교 타이틀 났네. 편식 외교로부터 건강 외교로. 자, 네. 최영일 기자님. 오늘부터 네. 기자 이제. 아 그러네요. 네. 바닥에 한번 켜보세요. 기자. 아, 네. 기자. 진짜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십니다. 저는 뭐 근데 봉도사님 잘하시는 시키면 다 분이 하죠. 네. 잘하시는 분이 어떻게 21개월 만에 잘렸을까? 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제 발로 내려왔습니다. 방송국 사장님이었어. 네, 무슨 기사 갖고 오셨나요? 오늘 제일 핫한 이 예. 기사죠. 지금 엄마들이 뿔났어요. 이게 어허. 이제 교육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이에요. 예. 자 일단은 처음에 이게 뭐 연예 사건인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 탤런트 윤손하 씨의 아들이 오호. 송의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유명 사립학교입니다. 오. 많이들 자제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예. 지난 이게 4월에 명동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호. 지난 거기 이제 남산에 또 유명 사립이 또 있죠. 네. 그렇죠. 모여 네. 있는데 자 4월에 수련회가 LL. 있었어요. 그런데 4명의 사실 학생 이렇게 부르지만 어린이죠. 어린이죠. 초등학교 3학년 예. 어린이 4명의 어린이가 한 명의 친구를 뭐 집단 따돌림처럼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또 물비누를 먹였다. 뭐 이런 논란이었는데 예. 자 일단 윤손아 씨는 해명을 이전에 내놓은 바가 있어요. 이게 야구방망이는 아니고 플라스틱 야구방망이였다. 스티로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라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니다. 또 물비누를 먹인 것은 이 비누가 바나나 우유처럼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맛을 본 것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먼저 맛을 봐서 같이 맛본 것이지 이건 뭐 강제로 가혹행위한 거 아니다. 이런 해명이 나왔어요. 그 학교에서도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검토를 한 모양이에요. 학교 측 발표는 심한 장난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집단 아하. 따돌림, 폭행, 뭐 가해, 피해로 예. 보기에는 조금 어린이들의 심한 장난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누리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논란이 발생을 해요. 이야, 또 첫 우리 번째는 인터넷 수사대가 출동했네. 출동했어요. 아하. 첫 번째는 윤손아 씨 아들이 논란이 됐는데 알고 보니 가해 학생 중에 모 재벌가의 손주가 있었다. 그러면은 윤손아 씨는 이게 유명인이기 때문에 바람잡이로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왜 이 재벌가의 손자 이름을 쏙 빠졌냐. 이런 이제 논란이 하나 제기됐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사립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건 SBS의 뉴스에 나온 보도인데 어허.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교육청 하나도 무섭지 않다. 교육청 징계 못한다. 우리가 무서운 건 이제 법인 이사장님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어요. 이건 이제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듣고 이런 말까지 교장이 서슴지 않더라라고 전한 말이라. 녹취를 딴 건 아니죠. 전문 증거죠. 팩트는 이제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논란이 커졌죠. 여기서 이제 누리꾼들이 공분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탤런트 아들은 가해 학생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재벌가 손주는 왜 쏙 빠졌냐? 재벌가 요거. 나올 때가 됐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 곧 총출동. 나옵니다. 뭐 누군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발언은 교육청 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어떤 체계를 무시하고 그럼 막 가자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누리꾼들의 분노가 지금 쇄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서울시의 교육청이 특별 장학에 나섭니다. 아마 이제 팩트 체크부터 시작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재조사 그리고 조사의 발표 그리고 혹은 학교에 대한 징계 수위 요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장의 그 변명이 그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교육청이 무섭지 않다라고 했던 이 네. 교육청은 부산교육청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 거구나. 없었다? 네네네네. 승의초는 이제 서울에 그렇지, 있는 서울시 중구에 교육청이니까. 있는 학교입니다만 주어가 없는 다른 교육청이었다. 지역의 서울 이외의 교육청은 무섭지 않다는 표현이었다. 그렇게 빠져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네. 우리 방송 괜찮다. 듣고 참고해 주시기 네네.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대응이 저한테 또 있습니다. 허허. 근데 이렇네요. 이게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 좀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리고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의 어머니, 부모 이분들이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피해 학생은 예.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어허. 트라우마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근육의 손상이 온 상태라 심한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아이가 심적 또 이 물질적 어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기 학교 계속 못 발표가 다녀요. 좀, 네,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당탕탕하면 선생님들이 그 개눈으로 쳐다봐갖고 학교 못 다녀요. 그리고 한 가지 예. 이 논란의 초기는 이제 윤손아 씨라는 이제 유명인의 아들이었다가 이제 시발점이었으니까 윤손아 씨 처음에는 해명 일관 쪽으로 가다가 이제서야 너무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는 입장의 발표만 했던 것 같다. 죄송하다. 사실은 죄송하다라고 아하.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BS 드라마 최고의 한방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 TV 드라마 게시판에는 하차 요구가 물밀듯이 몰렸었어요. 네, 방송 제작팀은 하차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네, 라고 또 검토한 바 밝혔고. 없다. 모르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러게요. 뭐 완전히 드라마 정치, 좋아하시는 사회, 거는 경제. 어떤 분과 유사하지 않아요? 아니요 TV가 없어요 저희 집에. 그래요? 네, 기사로 보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게 재벌 관련자들 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부모의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갑질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냐면 우리 딸이 왕따의 피해자거든. 딸이 중학교 때 왕따 당해갖고 결국 해외로 보냈어요. 아이고. 예. 그런데 그래도 건강한 왕따야. 전교생을 왕따 시켜. 두려워하지 않는 왕따. 셀프 왕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막 울어요 계속. 너무 이제 아이들하고 놀고 싶은데 또 그렇죠.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그 결국 왕따 시켰는데 내가 봐도 왕따 당하게 생겼어요. 승질이 더러워. 이상한 아니 따님을 디스하다니 네. 공개 아니 방송에서. 우리 딸이 성격이 격해요. 네. 예, 남자 같아갖고 근데 애들이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근데 왕따는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아빠들은 안 예, 돼요. 왕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네. 시간은 아직 내가 맨날 이 시간을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놓치거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었고 네. 근데 오늘은 안 놓쳤어. 오.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가 재미없다는 뜻이에요. 아하. 이런. 아니 의원님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의원님 얘기 듣다가 우리는 자. 방청객. 자, 다시 이제 거꾸로. 네. 예, 최 반장. 최 반장의 예, 네. 자, 6년 만에 봉인 해제. 이게 뭘까요? 느낌들 다 오실 텐데요.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조카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용수, 박용철. 예. 지금 이제 수사 발표는 이게 이 심층 탐사, 르포르 따주에도 많이 등장하고 해서 많이들 아시는 사건인데 르뽀라고 그러지도 않고 르뽀로 따지. 르포르 따주. 네. 르포. 심층 멋져. 탐사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예. 근데 여기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이래요. 사실은 두 사람이 조카가 예. 같은 시기에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조카들 간의 분쟁으로 예. 한 명이 한 명을 살해하고 예, 누가 누굴 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용수 씨가 박용철 예, 오촌 동생을 살해하고
예. 가책을 못 이겨서 등산로에 가서 자살을 자살한 것이다.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밝혀져 있어요. 박영수 씨의 몸무게 키로는 60kg가 채 안 되고 네. 박영철 씨는 120kg가 넘는데 아, 그렇습니다. 60kg가 120kg 살해해요. 네. 기적이에요. 산으로 업고 가죠. 산으로 업고 그렇죠. 그리고 시신을 근데 발자국 세 개야. 유기하고 네. 발자국은 3개예요. 예. 그리고 혼자 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맨 것으로 돼 있는데 예. 그 심야의 발자국은 3개예요. 산에 올라간 사람은 3명이었다. 네. 한 명이 스스로 목을 맸고 둘은 종적을 감췄다.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유가족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수사 결과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지국이라든가 그 네. 근처에서 네.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더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수사 기록 이 공개할 수 없다. 결국은 법원에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이고 예. 이번에 법원의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수사 기록 공개하세요. 자 이제 미스터리가 밝혀질 것인가 이 세간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사는 주진우 기자가 집중 취재하고 쓴 거죠. 오랫동안 취재했잖아요. 오랫동안 네. 취재했죠. 그 봉도사님이 가장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제가 알고 보기엔. 싶다 해서 잘 몰라요. 받았고. 잘 모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예. 했고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무슨 방송국이죠? SBS. 아, 우리가 같은 방송국이야. 패밀리였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네. 그 무슨 기사 가져왔어요? 안경환 후보자 사퇴 후폭풍. 그렇게 중요한 기사를 가져왔어요? 네. 그래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네. 광고 듣고. 아, 지난주에도 그러시더니. 예. 기분 나빠요? 아니 좋아요. 예. 자, 2부에서 저희는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최반장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만 찾아오는 최영일 반모죠? 기용입니다. 반기용, 장윤선. 아 이게 네. 솔직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지금 두 번째 봤는데 어떻게 이름을 다 기억해요? 내가 천재예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예, 반기용, 장윤선 세 분의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최영일 평론가인데 오늘부터 기자. 기자. 기어다니는 아, 재밌다. 걸로. 네.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 민주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수님 오늘 패널분들 짱짱. 짱짱은 장윤선 이런 뜻입니다. 아니에요. 이은숙님 방송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네요. 여러분들 최 반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최은영님 지난주 제가 수목금 기침 많이 해갖고 불쾌하다는 분들 많이 계셨으리라고 믿는데 한 분도 없었어요. 저런. 예, 걱정만 해줬어. 지난주 죄송합니다. 기침 많이 해서요. 최은영님 주광덕 의원 판결문 유출 경로 논란이 있던데 아하.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장윤선 기자가 네. 일부에서 하다가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데 3분 걸렸어요. 광고가 어떤 많아서. 기사죠? 아니 그 주광덕 의원이 판결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근데 그 자체는 팩트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선 이 인사청문 자료를 두고 그 지금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이 있다 물러나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문제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선 인사청문 자료를 낼 때 청와대가 어제 이제 긴급히 이제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아니,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를테면 청와대가 안경환 교수의 혼인무효 소송 관련된 자료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은 거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 네. 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어제 청와대 몰랐다. 입장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혼한 줄로만 알았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런 혼인무효 소송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했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을 청와대가 설명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어떻게 국민들께 알려서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냐에 대한 그 이후의 논의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예.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할 때 호적 등본을 내고 재적 등본을 내요. 근데 이게 재적 등본을 왜 내게 됐느냐면 그 안경환 후보자의 모친이 외국 국적자인데 예. 외국 국적자의 경우에는 재산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 재적 자료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자료에 안경환 후보자의 혼인무효 소송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법에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 내용을 받았다는 것이 주광덕 의원의 주장인 거죠. 인사청문 위원이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 법조 혹은 대검 일각에서 관련된 내용을 미리 빼준 것은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검찰이 조직적으로 검찰 예. 개혁을 하려는 청와대를 일종의 무력화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청와대 한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얘기해서 오늘 이제 몇몇 언론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청와대 그 관계자가 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죠. 검찰 개혁 조직적 저항 여부 주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한간에 떠도는 그 여의도에 떠도는 풍문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 미리 야당에게 자료를 주고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 날 청와대에게 자료를 줬다. 왜냐하면 야당만 알고 있으면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지? 경로가 뻔한 거니까 청와대에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해서. 근데 야당에서 미리 알게끔 하루 상간으로 야당이 먼저 줬다. 라는 설이 돌고 있고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제출한 부처가 어딘지 다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설이 돌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장윤선 얘기 네. 기자 얘기하고 예. 제가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간 그러네요. 거고 예. 이게 조금 앞뒤가 맞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에 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정말 주느냐 이런 자료를. 개인 자료. 개인 자료인데. 근데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의 주장은 예. 오늘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어제 기자들에게 이제 공식 그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인사청문 자료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대법에 관련된 자료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오히려 그 상대 여성의 이름과 뭐 생년월일과 이런 것들을 공개했지 본인이 공개할 때는 김. 그 성이 김이라는 것만 밝히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라면서 자료도 이제 첨부를 해서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잘못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티즌 수사대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 자료가 40년 전 자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주광덕 의원의 표현도 맞아요. 본인 잘못이 아니죠. 본인은 받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 누군가가 줬다고 한다면 준 누군가가 문제죠. 준 누군가는 머지않아서 밝혀지겠죠. 하나의 팀이니까. 네, 청와대. 나는 뭘 알고 있는 것 같아? 깜짝이야. 나왜 모르는 게 없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예. 그 이제 안경환 후보자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사실 이 정권에서 제일 중요한 검찰 개혁의 아이콘. 그렇죠. 완투펀치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둘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건데 그 중에 한 날개가 뭐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나머지 한 날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나가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실제로 그러면 조국 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냐 이거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입장들이 갈리고 있어요. 이를테면 바른정당 강력하게 이제 나가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초선 의원 10명이 성명을 발표하긴 했는데 제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 꼭 나가라는 것은 아니다. 예. 우리가 나가라고 한다고 정말 나가겠냐. 다만 우리의 생각은 좀 제대로 인사검증을 해달라라는 반성해라. 강력한 예. 요구이고 요청인 것이다. 이면의 스토리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자료는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네. 어찌 보면 정상적인 경로로 나간 게 아닌 게 지금까지는 의혹의 핵심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건이 너무 불거지면 자료를 유출한 팀들이 노출이 될까 봐 적당히 좀 덮었으면 하는 쪽으로 자료를 유출한 팀들은 역으로 또 떨고 있다. 그렇잖아. 이 싸움이 커지면. 그렇죠. 그럼 결국은 자료 유출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추적할 텐데. 그래서 주광덕 의원도 보면은 무척 조심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티가 나거든요. 그럼요. 자료를 굉장히 상세하게 첨부했어요. 예. 어제 기자들에게 배포한 이게 자료를 자기들이 보면. 여당일 경우에는 네. 그 자유한국당 여당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찌라시였다.
찌라시에 나온 자료를 보고 얘기했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상회담 정상회의로 유출할 때 그 김무성 대표가 상세 읽었는데 나중에 정상회의로 가고 토시 하나 안 틀렸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라시였다. 그리고 맞아요. 검찰은 찌라시라고 판단하고 넘어가고 맞아요. 세상은 바뀌었다. 영화 예고편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옹알이 기자님. 네. 걸음만 뛰는 수준에서. 근데 오늘 옹알이가 넘어갔고 이제 가게 거기 수준으로 넘어갔어. 일치월장이에요. 일치월장이에요. 일주일 만에 가게 거기요. 한 1년 되면 한 10개 국어를 할 것 같아요. 자, 무슨 기사? 저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관련된 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그 제일 좀 국민들이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졌던 게 이제 그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격을 올렸다가 또 뭐 내린다고 했다가 우리 좀 총극을 벌였던 부분 다 이제 기사로 접하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공정위에서 사실상 이 너네들이 이 가격을 왜 올렸냐 이거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단순히 가맹점에 광고비를 500원씩 걷어간다면서 이게 맞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치킨 업계에서 지레 겁먹고 줄줄이 지금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인상 계획을 철회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뉴스 보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요. 문 심각해요. 여니까 바로 그냥. 이게 심각한 게 네. 프랜차이저 그러니까 가맹점 네. 본사죠. 네. 여기는 그 불패예요. 한 4, 50개만 가입하고 있으면요. 아 그래요? 그러면 4, 50개 가입하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또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 방송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비모 씨 네.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저의 갑질은 이건 반드시 조사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식자재부터 인테리어부터 다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요. 예. 그 식자재 같은 것도 우리 것만 써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아니 경우가 맞아요. 그것도 우리 것만 쓰면서 조금 비싸고 그렇죠. 정량을 주면 되는데요. 그렇죠. 20kg 주면서 맨날 1kg, 2kg 빠져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예. 김밥집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단무지 팔아가지고 또 문제가 됐어요. 자기네 단무지만 써야 되고 뭐 그럼요. 이런. 아니 그 그러니까, 양심적인 데들도 3년에서 5년 지나면 이제 건물이 그 상가가 좀 낮잖아요. 그동안 이제 한 몇 천만 원 모아놔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로 좀 뭐 할까 그때쯤 되면 본사에서 CI가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 인테리어 다 리모델링 해라. 맞아요. 하기 싫으면 브랜드 빼라. 예. 이러면서 3년하고 5년 단위씩 호갱으로 또 한 번 또 털어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저가 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네. 우린 개나 소나 다 하잖아요. 프랜차이저를. 빵집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빵집이 빵집도 유명하죠. 좀 굉장히 빵집이 빵집이 유명하죠. 유명해요. 빵집은 또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빵집이 거기. 예, 예, 거기. 거기가 거기. 예, 예. 거기가 또 잘 모르시잖아요. 그 뒤에 있는 실제 소유자는 삼립빵이라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보름달빵으로 유명한. 예? 예. 예. 그 우리 경제부 옹알이 기자님 아시죠? 뒤에 있는 게 삼립빵이라고. 삼립빵은 다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프랜차이즈가 사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프랜차이즈는 사실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예. 많은 그 점주들에게 이제 그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이제 싼 값에 소비자들에게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을 너네들 좀 해봐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그 의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자기가 노하우가 없어도 예. 우리 사회에 그 후반전을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네.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해서 그 돈 한 2억 3억 알토란 같은 돈을 갖고 시작하는데 네. 사실은 보니까 호갱 털어가는 칼만 안 든 XX였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치킨 업계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본사에서는 한 10년째 우리가 치킨 값을 못 올렸다. 예. 그럼 망했어요. 왜 안 망했죠? 그러니까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예. 치킨 값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치킨 가격이 한 16,000원 프라이드 예. 기준으로 16,000원에서 한 18,0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한 2009년, 2008년 요때 가격이에요. 그러면 2008년 당시에 최저임금 혹시 기억나세요? 2008년. 그거 물어보시고 네. 이제 뭐 질문까지 하시네. 저도 좀 해봤는데요. 최저임금 한 3,77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 지금 현재가 6,470원이죠. 그러니까 예. 이미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던 시절에 치킨값이 그만큼 이미 높게 책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때 많이 남기고 지금 예. 적당히 남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예. 좀 찾아간다고 볼 맞습니다. 수 있고요. 예. 사실은 그 2마리씩 팔아서 이렇게 이윤을 챙긴 그 기업은 사실 강남에 큰 건물
빌딩도 올렸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근데 빌딩만 올리지 왜 여자를 끌고 예, 어쨌든 네. 지금 치킨 업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치킨뿐만 아니라 이제 재벌 개혁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을 한다고 근데 하고 저는 있죠.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프랜차이저 본사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정말 현실 정치를 현실 경제를 잘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저는요 중산층과 서민들 주머니 갈취하는 곳이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주 양심적인 데들도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좀 잘못하는 거 보면 잘못하는 거 빨리 배워요 또. 그것도 제가 한때 또 치킨 프랜차이즈를 했었잖아요. 아, 진짜요? 처음에 안 한 게 없어요. 저는 본사였어요 본사. 오, 예, 본사. 뭐지 찾아봐야 되겠다. 악덕 기업주? 아, 제가 악덕 기업 지금 다 나왔어요 벌써. 그때 저는 악덕 기업이었어. 아니 근데 되게 프랜차이즈 어떻게 하냐면 명퇴하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치킨집 사장님 맞아요. 빵집 네, 사장님이 많이 열잖아요. 그랬다가 뭐 해마다 뭐 인테리어비 뭐 해가지고 그럼요. 뭐 몇 억씩 뜯기고 이제 해봐야 그 사실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또 가져가기 어려운 정도로 맞아요. 힘든 예. 업소도 되게 많아서 저는 또 한편에서는 이게 그 비정규직 양상과도 연동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좀 그렇죠. 더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이 정규직 가난한 노동자로 거예요. 일을 해야 예. 되는데 너무 회사에서 일찍 잘리니까 결국 맞아요. 치킨집 할 수밖에 없고 이 악순환이 되는 거여서 이걸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슬픈 얘기가 이분들이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맞아요. 중년 실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복지적 재교육이 안 되니까 그냥 치킨집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 동네에 한 예를 들면 부부가 하다가 남편이 이제 배달을 처음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 3년 되니까 노하우는 축적이 되는데 돈은 하나도 안 남아. 맞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치킨집을 지키고 남편은 동네에 철가방으로 취업을 했어요. 거기서 버는 철가방으로 버는 월급으로 치킨집에 가서 메꿔. 아, 운영을 이어간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망하진 못하고. 망하려고 이거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래요. 이게 딱 보면 적화가 아주 평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본사는 근데 어느 본사도 망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야, 예. 예. 5338님 봉도사님 개나 소나 다 한다는 말은 좀 거시기하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그 우리 평범한 얘기를 좀 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네요.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한 표현. 속어인가 이게? 속어도 아닌데. 그냥 어쨌든 죄송합니다. 관용어군데 예. 네. 관용? 그래도 예. 관용어? 이 기분이 언짢으실 분들이 그 우리가 충분히 관용어 계시죠. 쓰는 사람들이 관용 차량 타고 다녀요. 자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님 다시 한 네. 바퀴 돌아왔어요. 네,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뉴스입니다. 어허. 그녀가 재등장했습니다. 왜 한쪽에서 랩을 해줘야지 그러면? 바로 이 뉴스, 정유라 씨. 뉴스. 아 그래요? 예, 어제 재청구가 됐는데 뭐냐면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했어요. 예.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게 두 가지 혐의예요. 이대 이제 학사비리 관련해서 업무방해죄. 이거 구속사유 아니라고 했던 아니라고 거죠. 했잖아요. 근데 또 넣었어요? 또 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외계에 외국한 의한 관련? 공무집행방해. 이것도 약해요. 청담고 미성년자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로 구속영장을 치리라고 생각한 게 애초에 잘못됐던 거 아니냐. 예. 새로운 게 딱 들어갔는데 바로 이제 본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이거 해야죠. 이거. 그게 핵심이죠. 그 네. 처음에 왜 외국환 관리법 위반을 안 넣냐. 근데 이거는 덴마크 검찰과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외국환 관리법 위반은 시간이 많이 걸릴 듯하여 뺀 것 같고요. 범죄 수익 은닉 관련해서는 이 최근에 참고인들이 우르르 조사받았죠. 예. 바로 이제 전 남편 또 아이의 보모 신모 마필 씨. 관리사.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추가된 듯하다. 아하. 자 오늘 아까 속보를 보니까요. 예. 11시 되기 전에 20일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합니다. 20일 무슨 내일 요일이죠? 오전. 내일 오전. 어허. 오늘이 19일. 내일 20일. 내일이 20일 오늘 19일이네요. 네. 몰랐어요. 판사 권순호 판사 예. 지정이 됐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아하 이거는 한번 구속 여부 기다려 보시죠. 범죄 수익 은닉은 사실은 경제 우리 옹 기자님. 네. 범죄 수익 은닉은 사실 우리나라에선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 자본주의사에서 무척 악질범죄로 엄하게. 엄하게 다루거든요. 예. 범죄죠.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어떨까요?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해도 된다.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람을 얘기하세요. 객관적인 진단. 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요. 범죄 수익 은닉 놓으면 이게 좀 높아졌죠. 지금까지 보시면 예. 특검에서는 한 번은 기각되지만 두 번째는 반드시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 특검 끝나고 나서
딱 한 명 우병우 전 우병우. 민정수석만 2번 이 구속영장 쳤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 예. 이번에 정유라가 2번 기각되면 검찰이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전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예. 또 이 법조인들 변호사 몇 분 오늘 오전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더군요. 50대 50이에요. 예, 봐야 왜냐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가능성이 높아진 게 이렇게 봐야죠. 지난번에 정유라 씨가 들어갔고 48시간, 네. 네. 48시간밖에 조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항에서 10시간 까먹었으니까 네. 38시간.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 민정수석이 기각될 때는 그때는 주체가 다 틀려요. 1차에서는 특검에서 놓죠. 그렇죠. 2차에서는 2기 특수본에서 놓았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정유라 씨는 38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었는데 누구죠? 그 윤석열. 네, 같은 윤석열 수사팀이죠. 중앙지검장이 들어와서 이제는 특검과 특수본이 묶여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환상의 복식조가 된 네, 거거든요. 네. 여기서 놓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해서 놓기 때문에 전보다는 가능성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 높아졌다. 예, 검찰이 이제 일체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조금 더 높아졌다. 내일 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니 구속 여부도 중요하지만 예. 저는 그 이를테면 이게 도대체 최순실 씨가 어디서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냐 유치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예.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박정희 통치자금까지 조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가려면 그 딸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돼야 될 사실들이 독일 관련 유럽에 은닉되어 있는 재산들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맞아요.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는 그 추정이고 그 정황적 판단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몇 번 그 소환을 했잖아요. 네. 소환했을 때 검찰의 판단이 만약에 수사에 협조적이었으면 구속영장 다시 안 쳤어요. 정유라 씨가 무척 비협조적이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이야? 다 부인할 거야? 좋아, 한번 해보자. 그때까지 가보자. 검찰이 그러네요. 이렇게 웃어? 그러네요. 제가 또 이게 만주 변호사니에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검찰이 모르시는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게 승부수를 띄운 거다. 띄운 거기 때문에 아하.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해 갖고 잘 안 건단 말이에요. 이게 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횡령 배임 이 정도로 하지 예. 이거는 수사가 깊게 들어가면서 나오는 건데 이 정도면 검찰이 독을 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군요. 검찰총장 같으세요. 아직 공석인데. 그러니까요. 네, 내가 가시는 거 아닙니까? 사법고시를 다시 보고 돌아오려면. 자, 장 기자님. 네. 예. 또 기사. 기사요? 없어요 이제? 아니 있어요. 네, 하세요. 이제 지금 그 안경환 후보자 낙마 이후에 예. 야당이 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한 명은 김상곤 교육부총리고요. 예. 또 한 명은 조대엽 노동부 장관. 두 사람은 또 굉장히 그 세게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것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의 이제 주장이기도 한데요. 예. 실제로 좀 어렵게 흔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지나고 뭔가 새로운 개혁의 표대를 걸고 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다 지금 다 발을 걸어서 좀 못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요한 것은 그 이제 개혁 정부에 걸맞는 것을 건건히 휘어잡을 게 아니라 협조할 것은 좀 협조하고 문제되는 게 있으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얘기 안 되는 걸 자꾸 다리 걸면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서 자유한국당에게도 좋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들의 절대절명의 과제인 교육개혁. 그럼요. 그다음에 조대엽은 잘못된 노동개혁을 좀 원점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검찰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네, 그다음 복지 문제 이게 한 4개 정도 추가 아니에요? 새로운 정부에? 그렇죠.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는 들리는 소리가 김병준 네. 전 교육감, 네. 전 교육감? 교육부총리 20 며칠 만에 낙마했죠. 네. 내정했다가 이제 낙마했는데.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후보자였죠.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갔었죠. 예. 예. 그런데 예. 그분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예. 보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이제 국회 안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인사청문회에 여당이 반대를 세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논문 표절에 네, 논문 대해서 표절에 대해서. 증인으로 저는 사실 이 나오겠다. 문제는 조금 사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사람이 김병준 깊죠. 예, 교수가.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의 문제하고 연동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2006년에 그 김상곤 후보자가 교수노조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즉각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교수노조 입장으로. 근데 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격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김병준 교수가 나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김병준 생각도 좀 교육부총리를 당시 제가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 제가 디펜스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 교과위셨죠. 그렇죠. 네. 다들 그렇지. 낙마 그만두라고 하는데 저는 디펜스 했어요. 왜냐면 네.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교육위 누구 개인 의원이 연락이 와갖고 네. 김병준 교육감이 김병준 전 그 총리 부총리가. 내정자가 예. 증인으로 나오니까 정봉주 나와갖고 그때 당시 디펜스 했으니까 이번에 저격을 해라.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참 그렇게 레벨에 대한 감이 없습니까? 여우 잡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씁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결론이 좀 결론이 이상해요. 좀 이상하네. 네, 듣다 이 보니까. 양반들이 예.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3275님 전엔 정치를 잘 몰라서 방송 들으면서 뭐 맨날 저리 웃나 했는데 요즘엔 저도 들으면서 같이 웃네요. 네. 자, 유소희님 이러다 방 기자님 옹씨인 줄 알겠어요. 어떡해요. 반기홍 자, 이렇게. 김경태님 환상의 팀워크 응원합니다. 방 기자님 간단하게 예. 15초 남았어요. 예. 예, 그 사실은 에너지 부분을 꼭 얘기를 좀 드려야 예. 되는 부분인데 이제 아하. 고리 원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연구 정지가 됐고 고리 앞으로- 원전 1호기 예, 영구 그렇습니다. 정지됐다. 영구 정지됐다. 예, 그리고 좋다 이제 나쁘다. 좋은 징조로 받아들인다. 끝났습니다. 네. 예. 자,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자, 최 반장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정말. 예. 정치판이 궁금하십니까? 정치의 모든 것 103.5MHz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 쇼.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만나는 코너죠. 보수의 품격 위드 정정 브라더스. 자, 돌직구 두 분이시죠. 형님 돌직구 정도원 의원님. 늦는다 그러더니 그냥 뭐 바로 오시네. 예. 자, 정도원 의원님 인사하시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길이 막혔어요? 사고가 났네요, 오다가. 앞에? 네. 아하, 직접 나신 건 아니고.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리고 아우돌직구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이제 돌직구 안 하고 좀 품격 있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좋습니다. 예. 내용만 돌직구면 돼요. 형식은 좀 부드럽게 하고. 자, 지난주에 이런 문자가 왔는데 미처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진정한 보수의 품격이란 뭘까? 얘기하던 중에 3551님께서 저는 65세인데요. 최근에 한국당이 하는 행보를 보면서 보수에서 진보로 갈아탔습니다. 보수도 개혁이 없으면 수구라는 정도원 의원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있는 보수 정치인 두 분이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조언하는 시간, 조언하는 내용 어떠세요? 형님 돌직구. 아니, 감히 뭐 조언한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명색이 삼선인데. 네. 네, 삼선하고는 상관없고요. 알겠습니다. 안경환 후폭풍 수습책. 자, 야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인사 검증과 관련된 소용돌이 어떻게 수습 봉합해야 할까요? 정도원 의원님 숨 돌리실 동안 네. 아우 먼저 시킬까요? 네, 그렇죠. 네. 정태근 의원님. 예, 지금 그 조국 수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 지금 뭐 된 지 얼마도 되지도 않았는데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다만 초점이 조국 바른정당에서 수석한테. 세게 하더라고요. 바른정당. 근데 임명한 지 얼마 됐다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오늘 한 모 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이 사실은 안경환보다 조국이 문제다. 이런 칼럼이 별도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예. 결국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제대로 해라.
라는 뜻인 것 같고 예. 근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 제대로 민정수석이 제대로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사심 없이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로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한테 직언, 간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어긋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증도 철저하게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예. 두 번째로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경환 교수님이 참 괜찮은 분이거든요. 예.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시지만 상당히 포용력도 있으신 분이고 만약에 이번에 꼭 사법개혁을 위해서 이분을 쓰고자 했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위원회 같은 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위원장하고 예. 법무부 장관도 부위원장하고 뭐 사법부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상임부위원장이 나오고 상임부위원장 같은 거 하시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내용도 잘 만들면서 어차피 또 이제 이 사법개혁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각계 의견들을 수렴해서 해야 그럼요.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간언을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 인사를 보니까 후속 인사가 빨리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아마 단수로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경환 후보자에 그렇죠. 대해서. 아하.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두원 박사께서 그 전문가이신데 이 정관종회라는 책이 있죠. 예. 뭐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항상 본다고 하는 책인데 그거대로 실제로는 안 해요. 근데 예. 이 정관종회에 보면은 그 위증이 예. 위증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면 당태종이 위증이 살아 있었다면 내가 고구려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아하. 이 지도자와 지도자를 모시는 참모와 사이에 있어서 직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정관용 말씀 나온 김에 이것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정관종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동양의 정치학으로 봐서는 고전적인 책입니다. 아. 그래서 보수의 품격에서 한번 정관종회 또는 이 위증이 쓴 그 이 간태종 14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0가지의 생각을 당태종에게 간하는 소를 올려거든요. 예. 여기에 예를 들면 뭐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없는다는 얘기가 여기 그렇죠.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음에 이 정부에게 드리는 고언에 뭐가 해당되는가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고. 당태종이 중국 역사상 가장 정치를 잘한 군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위증이라고. 단언을 항상 허용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 얘기로 돌아와서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들을 이제 뭐 대통령이 추천하는 거겠죠. 이제 예. 수석한테 한번 검증해봐라. 그럴 때 단수로 해버리면 수석들은 거기에 맞추게 되기 쉽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다가 이제 무리가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 인선 후보를 미리 얘기했다 예, 이렇게 딱 보시는 건가요? 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대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가급적 복수로 사람을 이렇게 예.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 이해가 되네요. 자, 정택은 정두원, 정택은 두 분 정정브라더스 보수의 품격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92님 정치쇼를 즐겨 듣는 30대입니다. 정치쇼를 통해서 정치 인문에서 듣고 있는데 야당 여당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자, 원초적인 질문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정도원 의원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4543님 저도 정치도 좀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정치쇼 들으니 매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공정방송 민주방송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당 야당 나누는 기준은 뭐죠? 너무나 간단하죠. 대통령과 같은 소속 정당이 여당이고요. 예. 그러니까 숫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소수일 수도 있고요. 보통 다수가 이제 하긴 했지만 지금은 소수 정당이 여당이 되고 있죠. 예. 뭐 그겁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 여당. 네, 지금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당들이 야당. 네. 그럼 야당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야당스. 야당들. 야당스. 자, 여당 야당 무슨 좀 그 정치적 혜택이 틀려요?
아무래도 여당은 이제 정부직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 대신에 이제 책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야당은 이제 공격을 주로 비판을 하고 하면서 책임은 없는데 여당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이제 더 진중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여당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 여당이 또 정부를 견제해야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근데 예. 정부에 무조건 또 맞춰로 들려는 그런 이제 지금까지 성향을 보여왔죠. 그래서 거수의 노릇을 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여당은 어떤 여당인지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당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물론 간언을 하라. 물론이죠. 방금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예, 예. 바른 소리를 하라. 예. 자 아까 간언 얘기하다가 마무리 못 지셨는데 정태근 의원님. 간언을 하려면 사실은 지도자가 먼저 최고 예. 지도자가 먼저 간언이라 하면 바른 소리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신하들. 아까 예를 들면 단수 추천해놓고 편하게 한번 얘기해봐. 그런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아하. 그럼 최소한 복수 정도 해놓고 한번 검토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단수 추천했는데 밑에서 신하가 아니라고 그러면 의중으로 안 따질 수 있도록 아유 그럼 내가 처리할게. 이것을 보여줘야 사실은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 편하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또한 서로 이제 지도자가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뭐 그 지위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석 정도 되면 나 여기서 사표 낸다 하는 각오로 직언을 하는 게 필요하죠. 예. 이렇게 간언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고 안 좋죠. 불쾌하죠. 예. 하지만은 그걸 참아내면서 그게 결국 누구 때문에 간언을 합니까? 그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간언하니까 이게 저 당태정도 위증을 한 번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도 그냥 열받아갖고. 하도 맨날 안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자는 도대체 뭐 하는 자인가? 근데 부인이 말렸죠. 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정 박사님이 위증 전문가예요. 그러시구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지도자는 여지를 좀 넓게 둬라 이런 얘기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 직장 생활할 때요. 중국집에 갔는데 청요리 먹자고 이제 사장님께서 딱 하더니 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시키세요. 그런데 사장 뭐 시키냐면 짜장면 시켜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잡탕밥과 잡채밥을 시킬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에이 이거 짜장면이나 짬뽕 둘 중에 하나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다 짜장 짬뽕 우동 이렇게 시키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잡탕밥 시켰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날 잘렸습니다. 아니 지금 위증 얘기 나와서 제가 사실 예. 이거 뽑아왔거든요. 네, 좀 얘기하세요. 그 간태중 14수에 나와 있는 중요한 얘기를 뽑아왔는데 예, 한번 좋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 천하를 얻는 것은 결코 천하를 얻는 것은 쉽고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천하를 얻고도 여러 해 되었는데 지금은 천하를 지키기에도 모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아랫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만 뜻을 이루고 나면 멋대로 하고 오만하여 사람들을 능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권력 잡으면 지 맘대로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우리가 많이 듣던 바인데 여기서 이 원한은 큰 데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며 무서워할 것은 백성뿐입니다. 물이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신중하셔야 합니다. 예. 그거 말고도 참 여기 좋은 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네.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이건 장관들 임명하는 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주로 여당이 대통령한테 비판하지 않으면서 인사권인데 좀 그거 받아줘라. 또 야당은 무슨 얘기 협치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 사이에서 좀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없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권도 사실은 대통령 자기 게 아니라 국민이 위임해 준 거거든요. 예. 다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강경화 장관 임명은 좀 너무 강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다시 강행을 하면은 그건 협치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이 교만 단계로 넘어가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교육부총리 후보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희생을 좀 시키는 것이 저는 협치에 이제 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걱정이 되네요.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공식적이지는 아니었지만 안철수 사회부총리
뭐 유승민 경제부총리 이런 제안이 오고 갔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내각을 구성하는 걸 서두르지 말고 진정 협치나 연정 수준에 예를 들면 안철수 총리 뭐 이 유승민 부총리 카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줄다리기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됐다고 치면 내각 문제도 같이 협의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의 마음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러면은- 사실은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거든요. 그럼 사실 5대 원칙 이런 게 좀 그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직무 수행에 큰 연관이 없으면 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는 굉장히 인사가 굉장히 탕평과 이제 협치의 정신이 보였는데 예. 지지율에 취해서 그런지 그 2차부터 나온 인사들은 너무나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로 간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인사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왜 이렇게 서둘렀든지 이걸 띄엄띄엄 발표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계속 발표할 때마다 조금 문제 있는 사람 주워 터지고 조금 문제 있는 사람 주워 터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집권을 해가지고 쭉 계속 이 청문회 할 때마다 이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오히려 조금 서두르지 말고 일괄해서 발표를 하고 그 사이에는 차관 인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준비를 했으면 문제가 생겼어도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문제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계속 발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좀 한꺼번에 잘 준비했다 묶어갖고 한 번에 빵 했으면 예, 문제가 그러면 됐어도 한 방에 넘어가고. 한 방에 넘어가고 예를 들면 뭐 지역 안배라든지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뭐 했을 텐데 또 한 가지 이게 송공 교수가 이제 글을 쓰신 건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예. 송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5대 원칙 중에 뭐 위장 전입은 10점, 뭐 논문 표절은 뭐 10번 이하하면 문제가 안 되고 뭐 10번 하면 10점, 20번 하면 20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점제를 두라는 거죠. 누가요? 송공 교수가 제안하는 게 아하. 하나하나를 다 문제 삼지 말고 예. 예를 들면 5대 원칙에 관한 사항 중에서 걸리면은 점수제를 만들어서 이걸 합산해 보니까 예를 들면 60점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 아웃이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되면은 다 문제가 된다라는 식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점수제의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지금 어차피 이제 인지를 등용하는데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은 게 걸림돌이 되는데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예. 조종길님이 의견 주셨네요. 자유당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인데 새누리당이었죠. 여당 시절 하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보고서 채택하지 않았으나 해외 순방길에 나가서 다 전자결제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도원 의원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공격 받는 일을 이제 또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로남불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모든 삶이 그래 왔거든요. 그런 삶에서 지금 인사 기준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다 똑같은 지금 진통을 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한 정부가 잘못이 아니라 뭔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역적하고 지금 인사 기준하고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있겠죠. 근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꽁생원처럼 사는 사람은 데려다 놓으면 되긴 되겠죠. 근데 그것도 능력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학교에서 황희정승을 30년 동안에 등용했던 것은 황희정승이 사실은 좀 스캔들은 많았던 분이에요. 아하. 황씨 가문에서 또 들고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예. 그렇지만 능력을 사서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 기준도 사실 현실하고 괴리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이번 조정을 좀 기회에 하자. 좀 우리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인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그때 정부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정부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한 문제 거죠. 때문에 그래서 예. 이명박 때 그래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니까 임명 강행한 게 한 18건 되고 박근혜 정부가 한 10건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그게 문제는 또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18건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제가 정부 때 거꾸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박근혜 정부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많았어요. 아 그럼 예. 제가 거꾸로 그리고 기억하는 저 거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총리 2명이 날라갔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가 그러네.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여야 지금 그 진보 보수 누가 잡아도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게 직무 연관성 중심으로 해갖고 좀 기준을 좀 한번 손볼 필요가 있겠다. 아까 송 교수의 제안처럼 예. 도덕성 검증 문제도 점수로 딱 점수제로 둬서. 해가지고 일부 문제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예. 자, 그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했어요. 기사 보셨죠? 예, 예. 그런데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게 친박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이었다? 아, 이분은 주로 새로운 주장 잘하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친박이 비박을 핍박하고 몰아내면서 MB 측의 반란이 결국 탄핵으로 정리됐다는 건데 이런 주장을 이분은 원래 지난 대선 때도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 자기가 떠들어서 언론의 주목만 받을 수 있으면 그냥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얘기죠. 사실은 친박을 청산하고 보수파 재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거잖아요. 예. 그거를 친박과 비박으로 나온다? 말이 되는 소리라고 아니 이것도 생각하세요? 친박이 비박을 핍박하고 몰아냈던 건 사실인데 MB 측의 반란, MB가 그런 힘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너무나 엽기적으로들 정치를 하고 좀 유치찬란하게 정치를 하니까 무슨 이런 집단이 다 했나 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그때 공천 파도 일어나고 선거에서 지고 그게 탄핵까지 이어진 거지. 무슨 MB와하고의 다 반란이 이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사실 정치 내부를 모르잖아요. 아, 정치권 내부는 이렇게 묘한 음모와 권력 투쟁 이런 음흉한 싸움이 늘 있는 것처럼 딱 들리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고쳐야 된다. 이런 게 적폐거든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이 이해할 만한 얘기들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 눈높이에 맞춰서 떠드는 그런 정치가 정말 적폐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좀 친박을 코너에 몰면서 예. 자기가 당 대표에 좀 쉽게 당선되려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당 대표 당선될 가능성 높을까요? 물론이죠. 대표 되겠죠. 좀 높다고 봐야죠. 가능성 높다고. 자, 5652님, 두 분이 듣기 좋은 얘기 막 나왔어요. 5652님, 두 분 서울시에서 출발하셨어요. 두 분 다 정무부시장 출신입니다. 내년에 시장 출마해서 마지막 봉사라지지요. 이런 얘기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 정도원 의원님, 네. 어떻게 출사표를 던지실 거예요? 출사표를 던질 출사표. 마음도 없지만은 예. 던지려고 해도 둥지가 없었고 던질 데가 없어요. 지금 정치를 정확하게 은퇴한 거예요? 아니면 기회 가면 또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상 은퇴했다고 봐야죠. 근데 뭐 제가 뭐 무슨 은퇴니 많이 이런 얘기를 은퇴가 아니라 조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 감사한 말씀인데요. 예. 이 말씀에 현혹이 돼서 오버하면 사고치게 돼 있어요. 자, 3395님, 지금 위기 상황인데 정부를 도와서 국가가 바로 선 다음 비판도 협치도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치라는 거는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협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야당이 원하는 것도 일정 들어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장관 자리를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당한테 명분이라든지 명분. 또는 야당의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은 가서 우리 정부 도와달라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정책, 당신들이 요구하는 뭐 명분 이런 게 뭔지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협치가 가능하고 그걸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 협치는 일이죠. 주고받는 거예요. 그 오늘 기사도 보니까 간곡히 설득하고 설명했다 그러는데 그게 협치가 아니라 일종의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협치죠.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주고받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서로 뭐 떡 나눠 먹기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국민이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것을 주고받아야지 그냥 뭐 서로 이해관계를 주고받았다 하면 그거는 야합이 되는 거죠. 그걸 명분 있게 만드는 능력이 정무수석의 능력이라니까. 정무수석 잘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제 저는 잘할 아직까지는 거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아직 잘 못하시고. 아니, 한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내 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정무수석의 어깨가 너무 굳었다 이런 비판도 또 있거든요. 당 내에서도. 아니까 야당과의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대통령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아하, 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께 가서 이것은 우리가 좀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잘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능력 있는 참, 정부수석이죠. 마지막 지금 김상곤 교육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저는 하여간 김상곤 예. 노동부 장관은 딴 일도 아니고 자기 업무하고 관계된 일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국민 감정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그래서 조대엽. 이것까지 밀어붙일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이제 뭔가 그 지지율이 좀 꺾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오늘도 있어요. 보니까 한 75% 정도로 좀 주저앉았어요. 예. 계속 인사 문제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강행하는 입장이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후퇴할 거 후퇴하고 야당이 좀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그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 정무수석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야당. 공개적으로 얘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시 인사하시고요. 벌써 네. 끝났어요. 아이고 시간이 아깝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저 보수의 품격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학교 측 발표는 심한 장난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집단 아하. 따돌림, 폭행, 뭐 가해, 피해로 예. 보기에는 조금 어린이들의 심한 장난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누리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논란이 발생을 해요. 이야, 또 첫 우리 번째는 인터넷 수사대가 출동했네. 출동했어요. 아하. 첫 번째는 윤소나 씨 아들이 논란이 됐는데 알고 보니 가해 학생 중에 모 재벌가의 손주가 있었다. 그러면은 윤소나 씨는 이게 유명인이기 때문에 바람잡이로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왜 이 재벌가의 손자 이름을 쏙 빠졌냐. 이런 이제 논란이 하나 제기됐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사립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건 SBS의 뉴스에 나온 보도인데 어허.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교육청 하나도 무섭지 않다. 교육청 징계 못한다. 우리가 무서운 건 이제 법인 이사장님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어요. 이건 이제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듣고 이런 말까지 교장이 서슴지 않더라라고 전한 말이라. 녹취를 딴 건 아니죠. 전문 증거죠. 팩트는 이제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논란이 커졌죠. 여기서 이제 누리꾼들이 공분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탤런트 아들은 가해 학생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재벌가 손주는 왜 쏙 빠졌냐? 재벌가 요거. 나올 때가 됐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 곧 총출동. 나옵니다. 뭐 누군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발언은 교육청 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어떤 체계를 무시하고 그럼 막 가자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누리꾼들의 분노가 지금 쇄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서울시의 교육청이 예. 특별 장학에 나섭니다. 아마 이제 팩트 체크부터 시작하고요.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재조사, 예. 그리고 조사의 발표, 그리고 혹은 학교에 대한 징계 수위 요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장의 그 변명이 그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교육청이 무섭지 않다라고 했던 이 네. 교육청은 부산교육청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 거구나. 없었다? 네네네네. 숭의초는 이제 서울에 그렇지, 있는 서울 중구에 중교육청이니까. 있는 학교입니다만 주어가 없는 다른 교육청이었다. 지역의 서울 이외의 교육청은 무섭지 않다는 표현이었다. 그렇게 빠져나올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 방송 괜찮다. 듣고 참고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대응이 저한테 또 있습니다. 아. 허허. 근데 이렇네요 이게.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 좀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리고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의 어머니 부모 이분들이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피해 학생은 예.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어허. 트라우마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근육에 손상이 온 상태라 심한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아이가 심적 또 이 물질적 어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기 학교 학교 계속 못 발표가 다녀요. 좀, 네, 걱정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당탕탕하면 선생님들이 그 개눈으로 쳐다봐갖고 학교 못 다녀요. 그리고 한 가지 예. 이 논란의 초기는 이제 윤소나 씨라는 이제 유명인의 아들이었다가 이제 시발점이었으니까 윤소나 씨 처음에는 해명 일관 쪽으로 가다가 이제서야 너무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는 입장의 발표만 했던 것 같다. 죄송하다. 사실은 죄송하다라고 아하.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BS 드라마 최고의 한방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 TV 드라마 게시판에는 하차 요구가 물밀듯이 몰렸었어요. 예, 방송 제작팀은 하차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네, 라고 또 검토한 바 밝혔고. 없다. 모르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러게요. 뭐 완전히 드라마 정치, 좋아하시는 사회, 거는 경제. 어떤 분과 유사하지 않아요? 아니요 TV가 없어요 저희 집에. 그래요? 네, 기사로 보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게 재벌 관련자들 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부모의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갑질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 없어요 저희들.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냐면 우리 딸이 왕따의 피해자거든.
딸이 중학교 때 왕따 당해갖고 결국 해외로 보냈어요. 아이고. 예. 그런데 그래도 건강한 왕따야. 전교생을 왕따 시켜. 두려워하지 않는 왕따. 셀프 왕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막 울어요 계속. 너무 이제 아이들하고 놀고 싶은데 또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그 결국 왕따 시켰는데 내가 봐도 왕따 당하게 생겼어요. 승질이 더러워. 뭐예요? 이상한 아니 따님을 디스하다니 네. 공개 아니 방송에서. 우리 딸이 성격이 격해요. 네. 예, 남자 같아갖고 근데 애들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근데 왕따는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예, 돼요, 왕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네. 시간은 아직 내가 맨날 시간을 일부에서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어제 뭐 대구인가 어디가 37도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폭염. 주말 서울도 새벽 2시까지 후끈후끈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뜨거운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정치권의 열기도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찾은 사태, 무언가 정보는 슬금슬금 새나가고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 눈에 띈다고 청와대는 발표하고 있고 강경화 장관은 임명됐고 자 이번 주도 30도 혹은 30도 넘어 기온이 올라간다는데 열받지 마시고요. 정치권에 대해서 시원한 뉴스 팡팡 쏴주는 정치쇼와 함께 일주를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공개 방송 뭔지 알아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개 방송. 아재 맞네.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죠.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 방송합니다. 목동 SBS 1층에 있는 락 스튜디오에서 오픈 스튜디오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거나 언제든지 SBS 홈페이지 정봉주의 정치쇼 게시판으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신청하신 분들은 10시 1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10시 11분까지 왔다. 용서. 12분까지 왔다. Go back to your home. 자 정치 1도 모르는 분들 정치 9단으로 만들어드린 정봉주의 정치쇼 103.5 메가헤르츠 SBS 러브 FM. 자 합법적으로 돈 대주는 분들이 있죠. 법에 걸리지 않는 분들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돈 팡팡 싸줘.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갔는데 호떡집에 불났어요. 뭐 작가 PD 그냥 들락날락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월요일 1부죠. 뉴스픽 코너인데 오늘서부터 이름 바꿨습니다. 뉴스픽 뉴스를 골라주는 남녀 기자분들 이른바 최반장 뉴스. 뭐 이름 멋져요. 자 왜 최반장이냐. 뉴스 골라주는 남자 평론계 유재석 최영일 평론가님. 오 안녕하세요. 예. 뉴스 주워 먹는 남자입니다. 예, 21개월 동안 직접 진행을 하다가 네. 잘리고 네. 이제 패널도 곧 잘릴지 모르는. 근데 무슨 유재석이에요? 유재석이 30대 초반에 자주 잘리다가 그 다음서부터 최고 MC로 거듭났어요. 아유 10년 더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최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TV 경력 7년 차 옹알이 기자 반기웅. 네 안녕하세요. 예, 반기문의 동생이에요? 아니, 동생은 아니고요. 예. 형이에요? 가까워지고 싶은. 예. 가까워지고 싶어요? 예. 회색 분자가 되고 싶구나. 아닙니다. 반기문 총장 회색 분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오늘 회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자, 반기웅 그래서 최반까지 나왔어. 자, 뉴스 골라주는 여자 오마이뉴스 장윤선. 안녕하세요. 예, 이름하여 성을 따서 최반장 뉴스. 끝내줘. 그러니까요. 우리 PD님 만들었어요. 딱 떨어지네. 딱 떨어지네요. PD님 밥값 했어. 사장님 PD 월급 올려주세요. 야 이런 진행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 공개적으로, 예. 전 기본적으로 저도 회사 운영하는데 네. 근로자 노동자들은 네. 월급을 많이 충분히 주고 열심히 일을 시켜라. 많이 주니까 열심히 해요. PD님 월급 올려주세요. 근데 총량이 안 변하니까 사장님 월급 깎아서. 자
조금 전 발표된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 기자님, 네. 옹알옹알 해보세요. 무슨 기사? 예, 무슨 기사죠? 아, 예. 지금 부동산 지난주에도 나와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 뉴스를 좀 전해드렸는데, 국민들 관심 높죠. 예, 뭐 부동산 투기 규제가 2부 넘어갈 때 놓치거든. 네. 이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었고, 네. 근데 오늘은 안 놓쳤어. 오.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가 재미없다는 뜻이에요. 아하. 이런. 아니 의원님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의원님 얘기 듣다가 우리는 자. 방청객. 자, 다시 이제 거꾸로. 네. 예, 최 반장. 최 반장의 예, 최. 네. 자, 6년 만에 봉인 해제. 이게 뭘까요? 느낌들 다 오실 텐데요.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조카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박용철. 예. 지금 이제 수사 발표는 이게 이 심층 탐사, 르포르 따주에도 많이 등장하고 해서 많이들 아시는 사건인데 르뽀라고 그러지 않고 르뽀로 따지. 르포르 따주. 네. 르포. 심층 멋져. 탐사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예. 근데 여기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이래요. 사실은 두 사람이 조카가 예. 같은 시기에 사망을 한 거잖아요. 음흠. 그런데 결국 조카들 간의 분쟁으로 예. 한 명이 한 명을 살해하고 예, 누가 스스로- 누굴 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용수 씨가 박용철 예. 오촌 동생을 살해하고 예. 가책을 못 이겨서 등산로에 가서 자살을 자살한 했다.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밝혀져 있어요. 박영수 씨의 몸무게 키로는 60kg가 채 안 되고 네. 박용철 씨는 120kg가 넘는데 아, 그렇습니다. 60kg가 120kg 살해해요. 네. 기적이에요. 산으로 업고 가죠. 산으로 업고 그렇죠. 그리고 시신을 근데 발자국 세 개야. 유기하고 네. 발자국은 세 개예요. 예. 그리고 혼자 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맨 것으로 돼 있는데 예. 그 심야의 발자국은 세 개예요. 음. 산에 올라간 사람은 세 명이었다. 네. 한 명이 스스로 목을 맸고 둘은 종적을 감췄다.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유가족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수사 결과를. 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지국이라든가 그 네. 근처에서 네.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더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수사 기록 이 공개할 수 없다. 결국은 법원에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이고 예. 이번에 법원의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수사 기록 공개하세요. 자 이제 미스터리가 밝혀질 것인가 이 세간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사는 주진우 기자가 집중 취재하고 쓴 거죠. 오랫동안 취재했잖아요. 오랫동안 네. 취재했죠. 그 봉도사님이 가장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것이 알고 보기엔. 싶다 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예. 했고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무슨 방송국이죠? SBS. 아, 우리가 같은 방송국이야. 패밀리였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네. 그 무슨 기사 가져왔어요? 안경환 후보자 사퇴 폭풍. 그렇게 중요한 기사를 가져왔어요? 네. 그래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네. 광고 듣고. 아 지난주에도 그러시더니. 예. 아, 기분 나빠요? 아니 좋아요. 예. 자, 2부에서 저희는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최반장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만 찾아오는 최영일 반모죠? 기용입니다. 반기용, 장윤선. 아 이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봤는데 어떻게 이름을 다 기억해요? 내가 천재예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예, 반기용, 장윤선 세 분의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최영일 평론가인데 오늘부터 기자. 기자. 기어다니는 아, 재밌다. 걸로. 네.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 민주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수님 오늘 패널분들 짱짱. 짱짱은 장윤선 이런 뜻입니다. 아니에요. 이은숙님 방송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네요. 여러분들 최 반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재은영님 지난주 제가 수목금 기침 많이 해갖고 불쾌하다는 분들 많이 계셨으리라고 믿는데 한 분도 없었어요. 저런. 예, 걱정만 해줬어. 지난주 죄송합니다. 기침 많이 해서요. 최은영님 주광덕 의원 판결문 유출 경로 논란 있던데 아하.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장윤선 기자가 일부에서 하다가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데 3분 걸렸어요. 광고가 어떤 많아서. 기사죠? 아니 그 주광덕 의원이 판결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근데 그 자체는 팩트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선 이 인사청문 자료를 두고 그 지금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조현옥 인사수석 지금 이제 본격화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게 정책 명칭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 정책이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 먼저 그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과열된 어허.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조정 지역으로 이전에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규제를 더 강화시켜서 옥죄겠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대출 부분 있지 예, 않습니까? DTI, LTV. 예, 그 부분도 더 강화를 해서 뭐 예상됐던 부분이긴 하지만요. 예. 그 규제를 또 강화를 할 예정이고 또 하나 이제 재건축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화랑이었고 예.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불이 붙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 단속 이런 지속적으로 부분도 하겠다. 예, 더 강화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투기 과열 지구도 그 지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여지도 좀 남겼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방 기자님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장기 침체 현상 아니에요 예. 경기는 예. 그 집값은 부동산은 폭등하고 있고 예. 폭등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고 예. 경기는 살리면서 부동산을 일정 정도 제어하는 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예. 그게 제대로 하는 경제 정책 아니에요? 예. 아 계속 이거 옥죄기만 하면 뭐해? 옥죄는 거 좋거든요. 예. 그런데 아니, 전체 경제를 또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런 부분을 다 조율을 해서 예, 잘 모른다고 아니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을 부동산이 항상 어렵습니다. 물론 예. 그런 해법을 알고 있으면 뭐 제가 지금 이 자리 있지 않겠죠. 어딘가에 가서 또 좋은 정책을 내고 있을 텐데 방송 그게 몇 번에 아니라 딱 건방 떠는 거 벌써.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정책에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옥죄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강도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전에도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냈던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실수요자나 무주택자 같은 이제 진짜로 이제 집을 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LTI, DTV 규제를 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대출 뭐 돈줄을 옥죄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자유롭게 예. 그래서 진짜 살 분들은 좀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실수요자는 이런 부분입니다. 풀어주고 투기자는 막아보겠다. 예, 아하. 잘 될까요?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돌발 질문. 유일히 이상하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집값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왔어요. 진보 진영이 들어올 때 보수 정권 9년 동안은 집값을 띄우려고 해도 잘 안 됐고 진보 진영이 들어오면 유독 부동산이 뛰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답변을 하세요. 아니 그 부분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뭐 수치도 계속해서 돌고 있고 왜 예. 진보 정권만 그러면 하냐 계속 오르냐 하는데 사실상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는 노태우 정권 시기였어요. 아, 그럼 노태우가 진보라는 얘기예요? 와. 부끄러워요. 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예. 네. 어쨌든 분석된 자료에 아이, 따르면 깜짝이야. 예. 그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이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를 좀 진작시킨다고 하면서도 예. 그거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좀 피하고 예, 막아야 경기 되겠죠. 활성화는 좀 유도하되 부동산 쪽에 유독 오르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요 틈새를 탄 자본주의 적 투기 세력들을 예. 한번 좀 막아보겠다. 예. 아, 내가 경제부 기자 같네. 자, 근데 오늘 진짜 옹알이 기자 이거 잘 설명하셨어요. 보니까 아까 걸음은 걸음마 수준이더라고. 자, 장윤성 기자님, 네. 뭘 가져오셨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3당의 반대를 뚫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네. 지난달 강경화 장관 누가 그 SNS에서 이름을 붙여줬던데 네. 강경한 드라이브로 피는 꽃. 강경화. 오, 얘기된다. 그러면 제가 네. 만들었어요. 하여튼 네. 순간 깔때기. 네.
그 강경화 장관 임명에 대해서 사실 야당은 굉장히 이제 비토하고 반대하고 협치 포기 선언이다 이러면서 국회 일정 전부 보이콧하겠다 뭐 이러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전부 그 의원총회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협치 포기, 오만과 독선 뭐 막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내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60%는 강경화 장관이 좀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특히 그러니까요. 이제 이제 곧 닥쳤어요. 이제 열흘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열리고요. 그다음 그리고 7월에 G20 있고요. 그럼요. 7월 7, 8일 양일간 함부르크에서 G20 회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외교 행사인데 외교장관 없이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 외교부 장관 손잡고 대통령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교부 새로운 장관은 외교. 봐주고 치러 가야지.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여론이 그 여의도의 문법과 그다음에 전국의 국민의 문법, 국민의 문법이 서로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강경화, 강경한 꽃으로 제대로 된 국제무대에서의 그 능력과 힘을 보여줘서 아 정말 대한민국 외교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여의도도 야당도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스텝이 상당히 꼬여서 할 말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 장관님이 쓰는 차량도 관용 차량을 쓰지 않고 본인이 네. 쓰던 소나타를 쓰겠다. 네, 네. 그리고 낮은 자세 저자세의 네, 외교,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외교를 하겠다. 네. 일단 스타트는 좋아요. 그럼 무척 네. 실용적이고 네. 차제 네. 이렇게 반대했던 야당들 찾아가면서 좀 그 시간 나갔고 저녁에 네. 좀 인사도 좀 하고 네. 이렇게 또 뭐 당연히 그건 하겠죠. 예. 이제 국회 상임위 이제 위원들, 예. 외통위 위원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외교가 예. 이 북미 라인을 중심으로 한 4강 외교 중심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여기에만 편협한 외교다라고 하면은 그 북미 라인 외교관들이 열받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벗어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북아 평화 안정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돌파구를 만드는 예.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이 4강 외교 중심에서 시선을 넓혀서 예. 유럽과 아세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누가 가장 실력자고 적임자냐라는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은 역시 강경화 카드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기할 수 없는 카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4강 중심으로 한 편식 외교였으면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영양분을 그렇습니다. 섭취하는 예. 건강 외교를 하겠다. 정말 잘 갖다 붙이셔. 편식으로부터 건강으로. 아, 그러니까요. 예. 외교 타이틀 났네. 편식 외교로부터 건강 외교로. 자, 네. 최영일 기자님 오늘부터 네. 기자 이제. 아 그러네요. 바닥에 한번 켜보세요. 기자. 네. 기자. 진짜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십니다. 저는 뭐 근데 봉도사님 저렇게 시키면 다 분이, 하죠. 네. 잘하신 분이 어떻게 21개월 만에 잘렸을까? 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제 발로 내려왔습니다. 방송국 사장을 위해서. 네, 무슨 기사 갖고 오셨나요? 오늘 제일 핫한 이 예. 기사죠. 지금 엄마들이 뿔났어요. 이게 어허. 이제 교육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이에요. 예. 자 일단은 처음에 이게 뭐 연예 사건인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 탤런트 윤소나 씨의 아들이 오호. 송의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유명 사립학교입니다. 오. 많이들 자제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예. 지난 이게 4월에 명동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호. 지난 거기 이제 남산에 또 유명 사립이 또 있죠. 네. 그거 그렇죠. 모여 있는데 아. 자 4월에 수련회가 LL. 있었어요. 그런데 4명의 사실 학생 이렇게 부르지만 어린이죠. 어린이죠. 초등학교 3학년 예. 어린이 4명의 어린이가 한 명의 친구를 뭐 집단 따돌림처럼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또 물비누를 먹였다. 뭐 이런 논란이었는데 예. 자 일단 윤소나 씨는 해명을 이전에 내놓은 바가 있어요. 이게 야구방망이는 아니고 플라스틱 야구방망이였다. 스티로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라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니다. 또 물비누를 먹인 것은 이 비누가 바나나 우유처럼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맛을 본 것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먼저 맛을 봐서 같이 맛본 것이지 이건 뭐 강제로 가혹행위한 거 아니다. 이런 해명이 나왔어요. 그 학교에서도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검토를 한 모양이에요.